서울이랑 서울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조사해오신 거 하나씩 볼까요? 저희가 뵌지 2주밖에 안 됐는데 4개를 하신 거면 저희 스터디 일반적으로 하시는 회원님들 조사하는 거 2배를 해오신 거예요. 4개도 정말 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먼저 나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걸 좀 했는데, 그래서 월 저축액은 월 165만 원, 그다음에 저축한 현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3,500만 원 정도 되고, 연소득 조회를 했을 때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DSR 한도를 계산해 보면 4억 7,600만 원. 대출 금리 4%랑 대출 기간 40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총 투자 예산은 5억 6,9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계산이 됩니다. 계산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지역들은 어디인가요? 먼저 이 지역을 찾을 때 7가지 조건 중에도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중에서 3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이제 입지 7요소 중에서 직장, 교통, 상권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를 해오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은 시흥에 있는 능곡 자연은 아파트입니다. 먼저 여기를 선정했던 이유는 여기에 개발 예정인 신안산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KTX 광명역이랑 연결성을 좀 올려주는 곳인데 이 부분이 서울 도심과의 출퇴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만 올라가면 시흥 시청역이 있는데 여기서랑도 좀 메리트가 있겠고 두 번째는 버스도 굉장히 연결성이 좋았고 결국에는 이 3도심과 굉장히 연결성이 좋은 조건이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메리트 있게 다가왔고 그 버스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버스 약 1시간 정도. 또 장점이 있나요? 두 번째는 여기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가깝다는 점. 상권이 252개, 146개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11분 거리에 마트라던가 아니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가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어,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다라고 좀 보였습니다. 네. 마트가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있지만 백화점은 없는 게 좀 아쉽고 그 병원도 종합병원은 있지만 2차 병원은 있지만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은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녹지, 공원만 해도 한 6개, 7개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조건 중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요건이 아닌가 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신안산선은 저는 호재인 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3도심 중 하나인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인데 반면에 월판선, 월곶 판교선은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을 들어가지 않는 서울 외곽을 도는 거의 순환 노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곶과 판교를 연결하는데 그 메리트는 크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산선의 호재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아실에서 확인하셨을 때. 26년 12월. 네, 이제 준공만 남았죠? 이미 공사 중이고 그 네. 신안산선의 호재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거의 끝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뭔가 아, 호재가 있어야 그거에 네. 인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인데 이미 신한산선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 의견 드릴 거는 녹지. 네. 시흥 능곡동의 녹지가 좋은 이유는 거기가 아직 개발 안 된 구역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아, 시흥 능곡동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좀 조금만 그 당겨주시겠어요? 뒤로. 네, 크게 보이게. 보면은 주변에 막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만 딱 네네. 이렇게 개발이 된 건데, 이런 곳은 그 집가, 그러니까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녹지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사실 주변을 둘러봐도 다 산이니까
네, 녹지가 그렇게 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가 네, 큰 곳이 아니라서 상권과 학군이 발달하기에 제한이 많을 것 같다. 이 주변에 뭐 음, 추가적으로 공급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가 더 크게 발전하겠지만 이 부지에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로 인한 그 시세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집은 춘희동 트리플 스테이트 바이 로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희동에 선택하신 아파트가 74세대네요. 세대 수를 너무 작은 걸 선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봤는데요. 그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면은 아파텔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아, 주변 시세보다 평형에 비해서 엄청 작은 매매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나홀로 있는 세대수가 적은 것과 동시에 용적률에 비해 세대가 없는 거는 오피스텔과 함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그래서 그 음, 친구는 춘희동 자체는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 부천 종합운동장에 GTX B가 정차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서울에랑도 가깝고요. 그런데 그 건물 가져오신 아파트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춘희동 근처에 다른 아파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희동의 입지는 좋습니다. 제가 일단 춘희동을 선정한 이유는 GTX 노선들이 들어올 예정인 점을 좀 꼽았는데, GTX B와 D와 F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교차 지점이 딱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더라고요. 여기에 7호선까지 지나가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지역이어서 여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좋겠다 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를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곳이었는데, 네, 여기였거든요. 이 근처에 다른 곳을 좀 더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 법정 의무 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경로당, 어린이집, 뭐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장되는 게 500세대가 가장 많이 보장돼서 6개가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500세대 이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거래도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1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 되는 데로 가면 어, 수요가 일단 적어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500세대 이하 네, 아파트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춘희동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뭐 네, 중동까지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7호선 라인에 있으면 환승하면 되니까 네. 쪽으로 가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네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 주변에, 동암운동장역은 정말 좋습니다. 네, 주변에 마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데, 거의 6분에서 9분, 10분 거리에 다 있으니까, 지도를 한번 쭉 당겨보시면 그 시흥 능곡이랑 확연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게, 네, 좀 더 신중동역, 중동역 쪽으로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고, 그 네, 시흥 능곡동과 다르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아니라 평지이면서 주거 지역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거주하는 사람의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권과 학군이 잘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 상권이 뭐, 음, 차량 1분 거리마다 마트들이 계속 있는 게 그 마트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고, 결국엔 학군도 좋을 거예요, 여기가. 왜 좋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음, 학군이, 학군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 능곡동이랑 비교하면, 흥목구, 자사구, 진학 비율이, 그 진학하는 명수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중동신도시라고 해서 그 90년대에 개발된 일기 신도시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비율도 높고 그 아무래도 아파트 비율이 높다 보니 경제력도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학군도 뭐 다른 지역보다 발달할 수밖에 없죠. 다음 지역은 가정동에 있는 루원시티 1차 SK 리더스뷰. 바로 위에 청라도 있죠. 네. 학군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마트들이 6분에서 10분 거리 다 가까이 있고, 종합병원도 5분이랑 8분 거리. 그 7조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네, 로원시티는 제가 그 운 좋게도 과거에 여기 경매에 나왔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경매 스터디하면서 같이 입지 분석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지금까지 봤던 입지 중에 가장 서울 접근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음, 도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도 이용하면은 서울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대중교통은 아직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7호선이 연장 계획되어 있고 GTX D도 환승할 수 있는 정차역이 생긴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곳이고 근데 사실 청라는 그 서울 접근성은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그냥 청라 자체의 직장군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혈구 접근성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서울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청라가 발전하는 거, 서울이 발전하는 거 이렇게 비율 따지면 서울이 발전되는 게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청라반을 바라보는 그이 지역 로원시티는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D라인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김포 한강신도시 쪽과 검단신도시 연결되는 라인이고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게 또 있거든요. 네. 네. 이걸 보면은 청라도 교통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검단신도시 불로동 같은데 그것과 동일하게 GTX D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글쎄요. 그 GTX ABC가 발표된 게 10년도니까 거의 15년 만에 준공됐다고 봐야겠는데요. 아,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이게, 아,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은 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울 지하철도 이제 1기, 2기, 3기 지하철까지 준공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3기 지하철이 9호선부터거든요. 근데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지하철은 9호선에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10호선, 11호선, 12호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산됐거든요. 9호선만 살아남고. 그래서 GTX C 이후로 DEF는 말 그대로 계획만 발표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언제 준공이 될지는 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통과 정도는 돼야지 좀 윤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착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삽을 일단 터야지 이건 되는구나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준공 예정일이 나올 텐데 네.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준공된다고 했었거든요. 올해 5월에. 네. 근데 2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사하면서도 늘어납니다. 준공 예상. 마지막으로 불로동에 있는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입니다. 아까 GTX D 발표랑 인천 1호선 연장선에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봤는데 거기가 교차하는 지점이
일대 아파트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계양역에 있는 공항철도랑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점, 이 메리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가격대도 제가 생각하는, 투자 예상과에도 맞는 것 같고, 주변 상권도, 마트는 이렇게 세 가지나 있지만, 좀 종합병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분명히 메리트도 있는 점이 있고, 미래에 개발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네, 검단은 아까 상권 보신 것처럼 아직 신도시고 입주와 공급이 다 진행되지 않은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지금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고 그게 또 가격에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그 신건단 중앙역 그쪽이 개발되면은 인천 1호선이 곧 준공이 되고 그 GTX D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정차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도시도 공급하고 난 뒤에 10년 정도 되면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안정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 지금 보는 1기 신도시들처럼 혹은 공급이 빨리 이루어진 2기 신도시들처럼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입주는 언제였나요? 24년 11월. 최초, 네네. 최초 만들어진 시점이 24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거래가 찍히는 가격들이 진짜 가격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준공하고 2년이 넘어야지 그 등기치고 2년이 넘어야지 양도세가 그 기본세율 그리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여가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를 가신다면 여기 현장에 중개사무소 들리셔가지고 공인중개인과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제가 만약에 매매한다고 하면 이 가격대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4년 11월에 딱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1년 6개월 갖고 1년도 안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음.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지금 분양권 거래가 뜨는 것처럼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겠는데 시공사에서 분양권 상태 그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몇 개월까지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있을게 해줄 것인지는 그 시공사마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네.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분양권 상태로 아직 거래가 가능한지. 혹시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게 시공사가 여기는 어느 시공사죠? 그 풍경채. 네, 이게 풍경채를 지은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가 아파트를 막 지어요. 근데 그 다 짓고 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올 건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지어지면 들어올 사람 하고서 모집을 합니다. 그게 분양권 청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그거를 그 시공사가 여기 들어올 사람 모집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는 게 분양권이라는 걸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게 뭔가의 사정이 있어서 분양권을 아직 아파트를 바꾸지 않고 분양권 상태로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뭐 그 이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득세가 중과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게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분양권 상태로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 그런 분양권 상태로 들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다면 아직 그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로 들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양권인 상태로 거래를 해서 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소위 말해 등기를 치는 거죠. 분양권을.
아, 네. 지금까지 이제 경제학과 박대리님께서 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어느 지역을 살 수 있는지, 또 그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우리 자유시간 투자자님하고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제 내일 임장 가기로 했잖아요. 갈 곳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건데, 박대리님은 지금 조사한 그 지역과 아파트들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춘희동 쪽 가고 싶어요. 아, 춘희동. 그런데 네. 춘희동은 좋긴 한데, 박대리님이 살 수 있는 아니, 그 자본력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찾아지지 않았잖아요. 실제 지역을 갔을 때랑 제가 지도로만 봤을 때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춘희동으로 정하고, 박대리님은, 이제 내일 가기 전에, 어, 네, 그 지도에 부동산 지도를 열어서 네, 어디 코스로 내가 걸어 다녀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는 네, 그 우리 행군 지도, 행군 계획 네, 세우는 것처럼 임장 코스를 하나 정하세요. 네, 정하고 박대희님 자본력이 지금 안 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리스트를 하나 갖고 있는다라는 차원에서 내일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춘희동에서 만나도록 해요.